학점은행 제도는 잘만 활용한다면 스펙과 커리어를 올리기 정말 좋은 제도인데요. 하지만 검색하면 광고만 쏟아지고 AI한테 물어보면 틀린 정보만 나오고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오늘은 이러한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자 7년간 직접 학생을 담당했던 제가 광고 없이 학점은행제 전 과정을 경험치를 토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있는 그대로 풀어드릴게요. 오늘은 학점은행 제도가 뭔지, 학위 종류, 학점을 채우는 방법 4가지, 꼭 알아야 할 규정, 행정 절차, 자주 하는 실수까지 장담하건대 이것만 보시면 한 번에 이해되실 거예요.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에게는 학점은행제 전 과정 핵심 무료 PDF 파일을 드리고 있는데요. 학위 조건 요약, 학점을 채우는 방법, 행정 절차 체크리스트, 자주 하는 실수 목록까지 한 번에 정리해뒀으니 댓글에 학점이라고 남겨주세요. 학점은행제는 단어 자체가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건데요.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학점을 정해진 기준만큼 쌓으면 국가에서 대학 졸업장을 발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이걸 운영하는 기관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인데요. 교육부 산하기관이고 모든 학점 인정이랑 학위 발급이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받은 학위는 법적으로 일반 대학교 졸업장과 효력이 동일한데요. 2년제 과정을 수료하면 전문대 졸업자, 4년제 과정을 수료하면 대학 졸업자 학력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꼭 알아두셔야 할 게 있습니다. 학력과 학벌은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학점은행제는 고등학교 졸업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대기업처럼 학벌을 중요하게 보는 곳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벌이 필요하신 분들은 학점은행제로 편입 지원 자격을 만들어서 원하는 대학으로 편입하는 루트를 많이 활용하시고, 자격증 취득이나 대학원 진학, 학력 자체를 높이는 게 목적이신 분들은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직접 취득하는 방식으로 가십니다. 왜 이 제도를 쓰냐면요, 온라인 강의로 진행이 되기도 하고 수강료도 일반 대학의 5분의 1 정도이기 때문에 저렴해요. 수업 외에도 여러 방법으로 학점을 채울 수 있어서 마음만 먹으면 2년제 학위를 1년 만에, 4년제 학위를 1년 반 만에 완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학점은행제를 처음 알아볼 때 가장 많이 헷갈리시는 게 이 부분입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랑 평생교육원, 이 둘이 뭐가 같은 건지 다른 건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완전히 다릅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학점은행제 제도 전체를 총괄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학점 인정이나 학위 발급, 행정 절차는 전부 여기서 담당하고 있고 모든 공식 정보도 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원은 실제로 수업을 운영하는 곳입니다. 대학 부설로 운영하는 곳도 있고 사설교육기업으로 운영하는 곳도 있는데요. 전국에 온라인 평생교육원만 100개 가까이 되는데 학생을 모집하려고 엄청난 마케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점은행제를 검색하시면 99%가 이 교육원들 광고인 거예요. 진짜 정보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공식 홈페이지에서 찾으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이 플래너, 담당자라고 불리는 멘토분들이 있는데요. 교육원 소속으로 학생 모집과 1대1 학사 관리를 담당하시는 분들인데, 제도가 복잡한 만큼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는 플래너 도움을 받는 게 훨씬 유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플래너마다 전문성 차이가 크기 때문에 편입이나 자격증 취득처럼 목적이 명확한 경우라면 전문성을 반드시 확인하고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학점은행제를 시작하기 전에 이 4가지를 먼저 정리해 두셔야 해요. 첫 번째는 목적인데요. 왜 하려는지가 제일 먼저예요. 목적에 따라 진행할 학위 종류와 전공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편입 자격을 만들려는 건지, 사회복지 자격증이 필요한 건지, 보육교사 관련 학위를 갖추려는 건지, 대학원 진학을 위한 학사 학위가 필요한 건지, 목적이 불분명한 채로 시작하면 나중에 전공을 바꾸거나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두 번째는 최종 학력입니다. 현재 내 학력에 따라 진행할 수 있는 학위 과정이 달라요. 고졸이면 처음부터 학점을 쌓아야 하고, 전문대 졸업자라면 보유 학점을 끌어와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4년제 졸업자분들은 타전공 제도를 이용하면 훨씬 빠르게 다른 전공 학위를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이들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 본인이 고졸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대학을 중간에 그만뒀거나 조금이라도 학점을 이수한 경험이 있는 경우예요. 이런 숨은 학점도 전부 활용하실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파악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목표 기간입니다. 학점은행제는 내가 얼마나 빠르게 학점을 채우느냐에 따라서 기간이 달라지는데요. 2년제 전문학사를 1년 안에 마치고 싶은 건지, 천천히 2년에 걸쳐서 해도 되는 건지, 이 기간 설정에 따라서 자격증 병행 여부나 수업 수강 계획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목표 기간을 먼저 정하고 그에 맞게 플랜을 짜야 효율적으로 진행하실 수 있어요. 네 번째는 보유 자격증입니다. 현재 갖고 있는 자격증 중에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걸 활용한다면 수업 수강 개수를 줄이고 기간을 단축하실 수 있거든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자격 학점 인정 탭을 들어가면 어떤 자격증이 몇 학점으로 인정되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4가지를 혼자 정리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서 문의 주시면 상황에 맞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점은행제에서 취득할 수 있는 학위는 크게 4가지입니다. 2년제 전문학사는 전문대 졸업장과 동등한 학력이 있고요. 그 중에서 80학점을 구성할 때 전공 45학점 이상, 교양 15학점 이상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4년제 학사는 일반 대학교 졸업과 동등한 학력인데요. 전공 60학점 이상, 교양 30학점 이상을 포함해서 전체 140학점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이어서 타전공 전문학사는 이미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갖추고 있는 분들이 다른 전공 전문학사 학위를 추가로 취득할 때 활용하세요. 전공학점만 36학점 채우시면 됩니다. 타전공학사는 이미 4년제 학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가능한데요. 다른 전공 4년제 학위를 취득할 때 쓰는 과정이에요. 동일하게 전공학점 48학점만 이수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전공학점 안에서는 반드시 전공 필수 학점이 포함되어야 해요. 전공마다 전공 필수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표준교육과정 탭을 통해 내가 진행할 전공의 필수 과목 개수를 먼저 확인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공도 교양도 아닌 나머지 학점은 일반 학점이라고 하는데 전문학사는 최대 20학점까지, 학사는 최대 50학점까지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없어도 학위 취득에는 지장이 없는 점수죠. 내 상황에서 어떤 학위 과정이 맞는지 헷갈리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서 문의 주시면 바로잡아 드릴게요. 학점을 채우는 방법은 크게 4가지입니다. 이게 학점은행제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죠. 첫 번째는 수업 수강인데요. 평생교육원에서 수업을 듣고 학점을 채우는 방식이에요. 온라인 평생교육원은 전국에 100개 정도 있고 매달 개강반이 있어서 내가 원하는 시기에 시작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데 수업으로 채울 수 있는 학점은 제한이 있습니다. 한 학기에 최대 8과목 24학점, 1년에 최대 14과목 42학점까지만 인정돼요. 이 한도를 넘겨서 수강하면 초과분은 학점으로 인정이 안 되고 비용도 날리는 거예요. 이 연간이수 제한은 연도가 바뀌면 초기화되는데요. 그래서 2학기 수업을 이미 들은 상태에서 해가 바뀌면 1학기부터 다시 최대 학점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학기가 다르다면 1학기와 2학기를 겹쳐서 동시에 진행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이걸 겹학기라고도 하고 두 학기를 동시에 진행하면 1년 안에 더 많은 학점을 채우실 수 있거든요. 두 번째 방법은 자격증 활용인데요. 보유하고 있는 자격증이나 새로 취득한 자격증으로 학점을 채울 수 있습니다. 수업은 한 과목이 3학점인 거에 비해 자격증은 하나에 10학점, 18학점, 많게는 20학점 이상까지 인정받을 수 있어서 기간과 비용을 줄이는데 탁월합니다. 다만 모든 자격증이 인정되는 건 아니에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인정하는 자격증 목록이 따로 있고 자격증마다 인정학점도 다릅니다. 인정 개수도 제한이 있는데요. 전문학사는 최대 2개, 학사는 최대 3개까지만 인정됩니다. 같은 자격증이라도 내가 어떤 전공으로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전공 자격증이 될 수도 있고 일반 자격증이 될 수도 있어요. 전공 자격증은 전공 필수 학점으로 인정이 되고요. 일반 자격증은 일반 학점으로 인정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일반 자격증에 한해서 전문학사든 학사든 딱 1개까지만 인정된다는 점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내가 가진 자격증이 어떤 학점으로 인정되는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 자격학점 인정 탭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어떤 자격증을 활용하는 게 내 상황에 유리할지 모르시겠다면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서 문의주세요. 세 번째는 독학사 시험인데요. 독학사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별도의 시험제도인데 이 시험에서 합격한 과목은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있고 단계별로 과목 학점 인정이 달라요. 1단계는 과목당 4학점으로 최대 20학점까지, 2단계부터 4단계는 과목당 5학점으로 단계별 최대 30학점까지 인정이 됩니다. 독학사 전체를 다 합격하면 학사학위 자체를 취득하실 수도 있는데 난이도가 높아서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쉬운 과목이나 내가 자신 있는 과목만 골라서 부분적으로 시험을 보고 학점을 보충하는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시험은 매년 2월, 5월, 8월, 10월에 진행됩니다. 마지막 4번째 방법은 이전에 다녔던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을 학점은행제로 끌고 와서 활용할 수 있는 전적대입니다. 2년제 대학은 최대 80학점까지, 3년제는 최대 120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고요. 4년제 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는 학점을 끌어올 수 없습니다. 중간에 그만둔 재적 상태에 있다만 끌고 올 수 있고요. 4년제 졸업자 중에 또 다른 학위가 필요하신 분들은 앞서 설명드린 타전공 제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타전공 제도에서 졸업 이전에 취득한 자격증은 학점으로 인정이 안 되고 졸업 이후에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2015년 9월 27일 이전에 취득한 자격증은 예외적으로 인정되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격증 취득 시기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부분 2가지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의무 18학점 규정입니다. 자격증이나 독학사, 이전 대학 학점으로 필요한 학점을 전부 채웠다 하더라도 학위가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학점은행제는 의무 수업 18학점 규정이 있거든요. 학위를 받으려면 반드시 학점은행제 수업으로 18학점 이상, 즉 6과목 이상을 직접 이수해야 합니다. 전문학사든 학사든 타전공이든 전부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요. 이걸 빠뜨리면 학점이 넘쳐도 학위가 나오지 않으니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규정은 한 교육원 최대 학점 한도입니다. 수업으로 채울 수 있는 학점이 교육원마다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전문학사 과정은 한 교육원에서 최대
최대 60학점, 학사과정은 최대 105학점까지만 인정받을 수 있고요. 이 한도를 모르고 있다가 한 곳에서 계속 수강하다가 초과분이 전부 무효되는 케이스 실제로 많이 발생합니다. 사회복지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수업만으로 전문학사를 마치시려는 분들, 이 부분 특히 많이 걸리거든요. 60학점이 차면 반드시 교육원을 옮겨야 한다는 사실 명심하셔야 합니다. 학점을 다 채웠다고 자동으로 학위가 나오지 않습니다. 별도의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하거든요.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학습자 등록입니다. 내가 학점은행제를 진행하는 학습자라는 걸 국가에 등록하는 절차인데요. 진행 과정에서 딱 한 번만 하시면 되고 수수료는 4,000원이에요. 이때 내가 진행할 목표 학위와 전공을 등록하게 되고 나중에 변경도 가능하긴 한데 처음부터 정확하게 등록하시는 게 좋습니다. 학습자 등록을 반드시 수업 시작 전에 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수업을 먼저 시작하고 나중에 등록해도 학점이 전부 인정 가능합니다. 단 학위 신청 마감일 75일 전에 학습자 등록이 반드시 완료되어 있어야 하고 이걸 놓치면 그 분기에 학위를 받을 수 없습니다. 2월에 학위를 받고 싶다면 전분기인 10월까지 학습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8월에 받고 싶다면 전분기인 4월에는 완료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학점 인정 신청입니다. 취득한 학점을 국가로부터 공식 인정받는 절차예요. 수업을 들었다고 자동으로 학점을 등록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스스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학점당 1,000원 수수료가 들고 전문학사 80학점이면 8만원, 학사 140학점이면 14만원이 소요되겠네요. 이전대한 학점이나 일본 자격증 신청 시 성적증명서나 졸업증명서 같은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학습자 등록과 학점 인정 신청은 매월 1, 4, 7, 10월에만 가능하고 이 기간을 놓치면 다음 분기까지 기다려야 하십니다. 세 번째, 학위 신청인데요. 학점을 다 채우고 학위를 받겠다고 공식으로 신청하는 마지막 절차입니다. 학위 신청 기간은 1년에 2번뿐이에요. 12월 15일부터 1월 15일, 6월 15일부터 7월 15일. 이때 신청하면 각각 2월 말, 8월 말에 학위가 발급됩니다. 학점을 일찍 채웠더라도 이 날짜 전에 학위가 나오지 않거든요. 일정을 미리 파악하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학위가 발급되기 전이라도 학위 소요 예정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편입이나 대학원 지원 시 이걸로 대체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 5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진행하다가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를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첫 번째, 연간 이수 제한을 모르고 초과 수강하는 경우. 한 학기에 8과목, 1년에 14과목 한도를 지키지 않으면 넘치는 초과분은 전부 무효입니다. 두 번째, 한 교육원에서 한도를 넘기고 이수하는 거예요. 전문학사는 60학점, 학사는 105학점을 넘기면 초과분은 인정이 안 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의무 18학점 규정입니다. 학점을 다 채워도 수업으로 6과목 이상 안 들었다면 학위가 나오지 않습니다. 네 번째, 학습자 등록 75일 전 규정 놓치기. 학위 신청 75일 전에 학습자 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그 분기는 학위를 못 받습니다. 다섯 번째, 타전공 과정에서 졸업 전 자격증 사용하기. 타전공 제도는 이전 대학교 졸업 이후에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되고 이전에 취득한 자격증은 인정이 불가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 5가지를 알고 있다고 해도 막상 진행하면 놓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데요. 실제로 문의 주시는 분들 중에 이미 진행 중인데 잘못하고 계시다는 걸 뒤늦게 알아보게 된 케이스가 꽤나 있습니다. 시작 전에 한 번만 제대로 점검받고 가시면 이런 실수를 처음부터 막을 수 있는데요.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서 현재 상황을 확인하고 맞는 방향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학점은행제 기본 제도와 시작 전에 체크사항, 학위 종류, 학점을 채우는 방법, 핵심 규정, 행정 절차, 자주 하는 실수까지 전부 정리해드렸는데요. 근데 솔직히 이거 다 알아도 막상 시작하려면 막막한 경우가 많거든요. 내 학력이 어떻게 되는지, 보유한 자격증이 어떤 학점으로 인정이 되는지, 내 목표 기간에 딱 맞는 꿀조합이 뭔지, 이건 개인 상황마다 완전히 달라서 영상만으로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혼자 진행하다가 연간 이수 제한을 초과하거나 교육원 한도를 넘기거나 의무 18학점을 빠뜨리거나 이런 실수 한 번이면 몇 달치 시간이랑 비용이 통째로 날아가거든요. 처음부터 제대로 설계하고 시작하는 것이 결국 제일 빠르고 제일 저렴하게 끝내는 방법임을 명심하세요. 약속드렸던 무료 PDF 파일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서 받아가시면 되고요. 내 상황에서 어떤 적응으로 얼마나 걸리는 기간에 진행하는 게 맞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서 문의 주시면 개인 상황에 맞게 플랜을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학점은행제와 교육 정보를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